실제로 이렇게 뉴스들 나온 거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 보합이에요. 하나도 달러 강세가 되지 못했어요. 네. 외환 같은 경우가 아시아 쪽이 오히려 더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미국에만 포커스하면 안 되나라는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한 주였다. 오히려 아시아 쪽 통화들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나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약간의 로직들이 생겨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도 보시면 일주일짜리 오른쪽 같은 경우에 S&P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만기 옵션들이거든요. 다운사이드 보시면 보통은 이제 뭐 4,100, 4,200 하나만 이렇게 많았었어요. 네. 과거에. 그쵸. 근데 이번 주 보시면은 그냥 다 많아요. 모든 행사 가격을 다 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보다는 하락했을 때 많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뭐 제가 요약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약을 해드렸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발발을 갑작스럽게 했고 이게 뭐 마무리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좀 험난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그냥 딱 제목으로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상할 수 없는 전쟁 확산 여부. 네,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속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될 거냐라는 두 가지가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뉴스들 나온 거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그쵸. 지난주에는 좀 애써서 외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에 반해서 러셀은 1.5%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군요. 네. 러셀이 빠진 이유는 결국은 금리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가 어느 정도는 지속된다라는 부분들 네.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임팩트를 받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보합 정도였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좀 올랐어요.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금융주겠죠. 그렇죠. 금융주들이 실적이 잘 발표가 돼서 잘 나왔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던 거지만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대형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는 관리를 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LDI 사태처럼 네. 자산부채 미스매치 되면서 미스매치라는 게 딱 뭐 10년짜리 예금 받았으면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했으면 채권 투자한 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예금 받아놓은 10년짜리로 사서 거기서 이자 받은 걸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기관 평가손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LDI 사태 때 보면은 부채를 평가를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손익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은 그거를 자산과 부채를 잘 평가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채권만 손실 난 거 막 계속 반영을 했다면 손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현재 대형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중소형 은행들이 실적 나오는 이번 주에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얼마나 더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서브프라임 같이 취급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의외로 SVB 사태 이후에 잘 이제 무마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 해결은 안 됐고. 그 두 가지 부분이 계속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러셀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한 번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 동안에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들이 대형 은행주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35% 네, 너무 잘 나왔죠. 는 걸로 나왔고 웰스파고도 잘 나왔고 시티그룹도 잘 나왔고 다 잘 예상치를 나왔어요. 네. 상회했더라고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웰스파고 얘긴데 여기가 상업용 취급이 조금 비중이 많은 거죠.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업용에 대한 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좀 늘렸다 더 늘리는 이런 게 거죠. 있습니다. 그렇- 이게 좀 불안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도 BTFP 같은 경우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BTFP가 예전에 SBB 때 사태 때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이게 BTFP잖아요. 페드가. 네. 그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중소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리퀴디티,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웰스파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 부분은 계속적으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태라고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그러니까 다음 뇌관 부분이 진짜로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면
결국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이제 미국이 무너질 걸 아무리 찾아도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네. 소비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IRS나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돈 외국 투자 계속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국에만 포커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간도 보시면은 네. 월요일 날은 전쟁 확정 가능성 낮아 이러면서 오히려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드 멤버들 특히 이제 매파였던 로리건 달라스 여는 총재님 같은 경우도 네. 나오셔가지고 총재도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장기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단기금리 이제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더니 일주일 내내 이제 페드 멤버들 나와서 그 얘기로 다 깔았고. 거의 그 얘기가 중심이 네, 됐어요. 그 얘기가 네. 중심이 되면서 금리는 오히려 내려간 상태로 끝났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상태로 끝났는데 움직인 거는 쉽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1번 부분은 그렇게 다 쭉 올랐는데 2번 부분 보시면은 주가가 파란색서부터 러셀까지 다 완전히 급락을 하잖아요. 저 날이 원래 CPI 발표된 날이에요. CPI 발표되고 나서 그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안 빠지고 있었어요. 계속. 네. 오히려 올랐어요. 끝에 쪽 보시면은 원래 이쪽 그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2년짜리 금리인데 2년짜리 금리는 확 올랐어요. 그죠? 네. 이때가 CPI 발표된 거예요. 아, CPI가 발표가 확 됐을 때 이거 인플레이션 더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확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오히려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옆으로 가죠. 안 빠졌었는데 갑자기 이때가 새벽 1시쯤? 뭐 이때쯤일 텐데 1시, 2시쯤일 텐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밑에 가서 보시면은 장기금리가 올라가요.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30년째 입찰 결과가 나빴다. 그러면서 이거를 완전히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빼버린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나? 그러면서 금리는 약간 조정을 받죠. 그러면서 주가를 가서 봤더니 더 내려가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뉴스가 갑자기 금리 뉴스가 아니라 이제 전쟁 이슈가 생긴 거죠. 코멘트에서 이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가. 예, 이란이 나오기 시작하는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뒷장에서 보시던 유가 같은 경우 여기 3번 부분인데 똑같이 이쪽 부분에서 보면 유가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날 실제로 뭐 별일 없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가면서 유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 되면서부터 그냥 하루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거 오를 때를 가서 보시면 의외로 금리도 다시 오르고 이거는 이제 오히려 끝부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앞부분에서 보면은 계속 안전자산 선호되면서 금리가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의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외로 외환 보시면은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 보합이에요. 하나도 달러 강세가 되지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엔화도 물론 이제 150엔대를 계속 근처 가서 여기서 더 약세 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더 못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보합이에요. 거의 안 빠졌어요. 엔화도. 우리나라도 생각보단 덜 빠졌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가장 크네요. 나쁘죠. 근데 의외로 왼쪽 가서 보시면은 유로 선물 같은 경우는 0.8% 빠졌고 네. 호주 달러 같은 경우 1.5%가 빠졌어요. 호주 달러가 빠지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구리 색깔, 약간 이제 주황색 같은 네네. 색깔이 이제 구리예요. 근데 구리가 지금 1.73%가 쭉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호주 달러도 쭉 내려가는 분위기죠. 호주 달러는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 커머디티 가격에 연동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구리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의외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중국에서 계속 수입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반대로 혼자서 날아가 버렸죠. 기름이. 근데 이 기름은 경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래서 이 두 가지를 분해해서 보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분해해서 보면은 외환 같은 경우가 아시아 쪽이 오히려 더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미국에만 포커스하면 안 되나라는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한 주였다. 오히려. 예. 보통 이제 외환이 제일 빨리 움직이니까 네. 돈을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놔야 이쪽 자산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 팔고 뭐 살 건데라는 단어를 제가 매번 던지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을 팔고 또는 미국 채권을 팔고 뭐 살 건데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소비나 이런 부분들도 안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아시아 쪽 통화들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나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약간의 로직들이 생겨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전쟁이라는 완전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분명히 지금 너무 한쪽이 쏠리면 네. 반대쪽에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항상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전쟁이 이대로 잘 끝나느냐 안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당연히 조용히 끝나기를 다들 원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한 주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게 뭐 나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테크들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CPI, PPI 이런 것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소비자, 그러니까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들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앞에서 쭉 말씀하셨을 것 같고, 뒤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쭉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페드와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금리 같은 경우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비교하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색깔이. 하늘색 보시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72% 동결이었던 게 94%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없다. 아까 이제 죄송합니다. 그 페드 멤버들이 얘기했던 부분, 최근에 장기 금리의 상승이 단기 금리 안 올려도 단기 금리 된다. 안 올려도 되는 라는 정도의, 거를 네. 여기다 반영을 쫙 시키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듣는 코멘트나 뉴스들이 네. 가격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숫자들이나 가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차트들도 그리고 의외로 장기 금리 같은 경우 이제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왔죠. 근데 이 내려온 이유는 앞에서도 차트에서 봤지만 안전자산 선호였죠. 그래서 매수가 늘어나서 내려온 거고, 그리고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릴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변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만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 그림에 4.75 부분이 너무 높게 찍혀 있는데 실제로 4.75를 쭉 그리면 여기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지금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4.63이니까 네. 4.75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이 앞쪽 페드에서 보시면은 2024년 12월이 4.75잖아요. 그러면 4.75 레벨하고 지금하고 여기하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 금리가 지금 뭐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되게 많지만 이쪽 부분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커브가 역전 현상이잖아요. 네. 만약에 얘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얘가 더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단기 쪽은 내려올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이미 뭐 예상이 4.75에 와 있으니까. 그럼 4.75인데 얘가 지금처럼 역전 현상이 계속된 채로 내후년, 2년 뒤에 더 갈 거냐라고 보면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는 뭐 이 장기채 투자를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기가 다시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졌죠. 예, 단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뒤에 게 내려오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의 하나는 아까 외환 부분 포커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동성이에요. 거꾸로 가서 미결제 약정이랑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빅스 부분을 보시면은 의외로 굉장히 점프했어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잖아요. 그리고 보통 주식시장이 오르면 변동성이 떨어지죠. 중소형주는 좀 안 좋았지만. 안 좋았지만 네. 지금 여기서 S&P 빅스예요. 빅스는 중소형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S&P 500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변동성들을 가지고 옵션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은 노멀 보통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변동성이 떨어지고 네. 주가가 내려가면 변동성이 오른다. 이게 그냥 이제 딱 다 알고 있는 이제 뭐 약간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지난주는 변동성이 올랐는데 주가도 올랐어요. 그냥 주간으로 보시면. 네. 근데 실제로 오른 걸 보시면은 주간으로 보셨을 때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월화수 갔다가 목금 빠져서 제자리로 온 건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5일 동안 5일 동안 변동된 거는 10% 변동성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히스토리컬 변동성, 역사적 변동성에 10.30이라고 나와 있는 게 최근 5일 동안의 변동성을 연율로 나타내면 얼마야? 근데 10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는 얼마에 하고 있냐면 거의 20이 하고 있어요. 변동성에서 의미가 있는 게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5, 20, 네. 18 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은 잡을 수 있지만 16%가 1% 정도씩 매일 움직일 때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김 대표님 계실 때도. 네. 그래서 지금 20이면 매일 1% 이상씩 움직여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근데 실제로 변동된 건 10 언더니까 하루 변동성이 1%보다도 훨씬 적었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5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20이니까. 다음 주에는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야. 이번 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라는 건 뭐 S&P 기준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빅스라는 게 뭐 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S&P 500 한해서. 하나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해지하고 있고 그걸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수 하나 움직이는 거에 대한 변동성이고 걔가 왜 자꾸 포커스가 되냐면 S&P 500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이죠. 그런데 전 S&P 세계에서. 500 기준으로 그 변동성을 하지만 S&P 500이 많이 움직일 때 다른 것들에 영향을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래가 제일 잘 돼야 가격 발견 기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S&P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옵션 같은 거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때 잠깐만 이거 보시면 투자자별 미결작정 보시면은 S&P 500 선물 같은 거래량 같은 경우가 무슨 미결작정이 200만이에요. 200만. 보통 이게 지금 한 계약이 거의 한 20만 불 정도 되니까 네. 곱하기 하면 너무 큰 숫자가 되잖아요. 20만 불 곱하기 뭐 막 200만 계약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선물을 가서 보시면은 20만 계약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어떤 게 가격 결정 기능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S&P 당연히 S&P고 네. S&P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없고요. 시가총액도 없고요. 그러니까 S&P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S&P에는 여러 종류가 다 들어있잖아요. 나스닥처럼 기술주가 포커스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변동성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변동성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샀잖아요. 그럼 옵션을 이번에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방어를 좀 해야겠어. 네. 그러면서 일주일짜리 옵션들을 막 사는 거죠. 한 일주일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은 한 달짜리 옵션, 3개월짜리 옵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매일 일 단위로 옵션이 있어요. 제로 DT라는 옵션. 그래서 일 단위로 있다 보니까 일주일짜리 정도의 옵션들을 많이 사면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혹시 이번에 지상군이 투입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확전이 되고 이란이 들어오면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 보험료 내고 내가 그냥 살래. 살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 비싸지고 옵션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아까 빅스인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글로벌하게 뭐가 제일 거래가 많이 돼. 시장 임팩트 없이라고 하면 S&P니까 S&P 옵션들을 매수를 엄청 많이 했다. 다운사이드도 매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은 미결작 정도 보시면 일주일짜리 오른쪽 같은 경우에 S&P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만기 옵션들이거든요. 다운사이드 보시면 보통은 이제 뭐 4,100, 4,200 하나만 이렇게 많았었어요. 네. 과거에. 그쵸. 근데 이번 주 보시면은 그냥 다 많아요. 모든 행사 가격을 다 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이럴 거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그것보다는 모르겠다. 하락했을 때 많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올라가는 쪽은 많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사면은 너무 비싸니까 콜 옵션 같은 경우 팔아고서 사는 거죠. 해지로. 해지라기보다는 이제 보험료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팔고 이쪽 건 사서 좀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는 4,550 정도로 팔아가지고 네. 4,100, 4,200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간색 점점점이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네. 내재 변동성이 다 달라요. 행사각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건 파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싸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쪽 위에 같은 경우는 24, 25 막 이런 변동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죠. 여기 밑은 12밖에 안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빅스 같은 경우가 거의 20이었잖아요. 20이었는데 보니까 위에 4,500짜리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싸져가지고 12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4,100 이런 거는 25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운사이드에 대해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에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18만 9천 개였는데 73만 8천 개예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주 한 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콜옵션도 증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는 거 증가, 뒤에 건 매수하는 거 증가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보통은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투자자별 미결제 약정 보시면은 옵션 같은 경우들도 나름은 정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장 조성자가 빨간색인데 딜러들도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샀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산 거죠, 아까처럼. 밑에 이게 네, 쭉 올라간 연두색. 거. 연두색 같은 경우는 CTA들. 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왕창 산 거죠. 지난주는 왕창 팔았었지만 이번 주는 왕창 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CTA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포지션을 잘 잡았을 수도 있죠. 이거 가지고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다 떨어져 버려서 리얼라이즈가 떨어진 다음에 지금은 이제는 위험도가 커질 것 같으니까 확 산 거죠. 왕창. 그렇게 보면 이번 주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에서 보시면 이 미결제 약정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옵션 포지션들. 네. 그래서 이제 행사가 어디에 몰려 있나 이 거 부분들 합쳐서 보시고 그다음에 빅스랑 같이 합쳐서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다 S&P에 대한 것만 얘기를 다 모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해서 모아서 보시면 이거는 CTA들 단기 트레이딩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옵션을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세력이 되게 많았겠구나. 그다음에 그게 생각보다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해지한 사람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데이터들의 결론은 어쨌든 이번 월요일이니까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크다. 시장은 이미 높다. 반영을 다 하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반영을 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반영한 부분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미국이 되게 지금 미국 하고 있는데 아까 아시아 통화를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20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싼 거잖아요. 확실하게 비싸죠. 2배에 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반영한 거 아니야라고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역발사인 거죠. 거꾸로 시장에서는 이미 내려갈 것 같아서 나 해지를 다 하고 싶어. 그리고 막 해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결책들이 많은데 그게 행사가 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준비를 하면.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너네 이제 공격하지 말고 좀 살살 해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중재를 져라. 잘하고. 중재를 잘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네. 잘 끝난다. 네. 라고 가정하면은 갑자기 악재가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 악재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해소될 수 있는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시장에 다 반영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고 그게 전쟁이고 이스라엘 문제인 거고 그게 이제 이란 확전되고 이러면 진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던 3차 대전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런 소리들이 4차 대전, 3차 대전이 나오고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의 뉴스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거꾸로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 전쟁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나면은 변동성은 급락을 할 거고 20%니까 여기 밑에는 10이었잖아요. 얘가 잘 올라와야 한 15, 16 정도 갈 텐데 그러면 20짜리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시장은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네.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예상을 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실제적인 뉴스나 어떤 임팩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실질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렇게 투자자분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한 걸로 지난주 마무리 이 데이터까지 보니까 그게 확실하다. 그런데 역발상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 양쪽의 변수가 워낙에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힘든 거니까 사실 못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 뭐 않을까. 안 이게 움직이는- 전략일 수도 네,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전략이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이제 그냥 저는 말씀드릴 때 그냥 50대 50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이든 안 사도 위험하고 사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렵고, 여기서 급등을 해서 올라갈 거다. 그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커버드 콜 이런 자꾸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위쪽은 막히면서 그래도 뭔가 쿠폰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21선을 맞고 상승을 해서 올렸던 거를 위에 저항선을 딱 맞고 딱 떨어졌어요. 네. 그림 딱 보시면.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그림들이 맞다면, 그래프가 맞다면 밑으로 떨어졌다가 뉴스가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그림이어야 이 그림이 제일 예쁜 그림이 돼요. 예쁜 그림이라는 게, 근데 항상 우리가 오른쪽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려서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 아까 풋옵션을 산 사람들이 트리거하는 것까지 반영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반밖에 없는 확률에서 여기서 다 파는 것도 리스크고, 그냥 뭐 다 사는 것도 리스크니까 그 중간쯤 있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그래서 제로 DT 관련해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ETF가. 네. 그래서 그 상품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로디티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거의 뭐 처음 초반에 소개를 네. 해주셨었는데 이게 상품이 나온다는 네, 거는 ETF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제로 DT를 매일 파는 ETF가 나왔어요. 네, ETF가 네,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나 제가 코드 체크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QQQI라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저희 댓글 다신 분이 저한테 그런 게 나왔는데 아. 분석을 해달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몇 달밖에 안 된 상품인데도 벌써 리뷰해서 그걸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빠르시고 많이 아시고요. 네, 대단하신 것 선생님이십니다. 네,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